보시듯이 이제 옴니버스의 조금 더 논리적인 구조인데요. 가장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뉴클리어스가 이 왼쪽에 보시면은 저희 그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션 해주는 이제 툴들이잖아요. 얘네들과 이제 커넥트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 원래 저희 디자이너들이 가장 어려워한다고 들은 부분은 본인들이 이제 익숙한 이제 툴들도 되게 다르고 실제로 같은 툴을 쓰더라도 이 버전 업데이트에 대한 소요도 되게 다르고 어떤 에셋을 만들었을 때 이게 몇 버전이냐 하는 그 버전 컨트롤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SD라고 하나의 포맷으로 이제 묶어서 옴니버스 안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이 버전 컨트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들이 익숙한 앱이 다른 부분에서 찾아오는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운데 있는 이제 뉴클리어스가 되겠는데요. 이 뒤에서 또 소개시켜드리겠지만 옴니버스에 있어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이름 그대로 뉴클리어스의 역할을 해주는데요. 레파지토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공용 레파지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해주고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순히 어떤 진짜 구글 드라이브 이런 형태를 넘어서 이런 상호작용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정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조절을 맞춰 놓은 그러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 이따가 개발도 같이 해볼 익스텐션까지 해서 기존에 저희가 단순히 이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능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거를 얹어서 사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들을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혹은 이제 익스텐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엔비디아에서는 이제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NIM이라고 하는 엔비디아 인퍼런스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을 이번 옴니버스랑 이제 작년쯤부터 이제 같이 병합을 해서 그곳에 이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어떤 AI 툴들을 올리게 되면 혹은 저희가 앱스토어 같은 그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원하는 대로 깃에서 땡겨 오듯이 가져와서 이 환경에다 적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기능을 더 레버리지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용 작업 공간 그 이상의 어떤 공간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이어라는 부분을 사실 저도 이제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좀 문건들 많이 접해봤지만 이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 개인적으로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오늘 앞으로도 몇 번 언급을 드릴 텐데 이 레이어는 단순히 어떤 단순히 그냥 계층을 나눈다라는 개념보다도 저희가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어떤 작업을 할 때 그때 이제 레이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버전 컨트롤에 대한 부분들도 또 레이어를 나눌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이 작업물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어떻게 콜라보레이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레이어 단으로 이제 관리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크리티컬하게 작용하는지는 이따가 차후에 차차 저희 핸즈온 하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USD 얘기를 이제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맨 윗줄에 보시듯이 이 상호 운영 가능한 3D 워크플로우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최종 목표인 거고요. 이제 원래 시작 자체는 픽사에서 애니메이션 같은 거 이제 개발할 때 이제 만든 어떤 이제 그냥 데이터 포맷입니다. 데이터 포맷이자 보시는 것처럼 스키마 언어다 돼 있는데 엔비디아에서는 이 USD라고 하는 포맷의 이제 가능성을 보고 이제는 단순히 그냥 그 파일 포맷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픈 USD라고 하는 이제 오픈되어 있는 하나의 플랫폼 이 파일 포맷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이제 새로운 장을 이제 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3D 세계도 구성도 하고 시뮬레이션하고 협업을 하기 위해서 이 확장성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는 개방형 에코시스템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파일 포맷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USD의 이제 장점이라고 이점이자 장점이라고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것들인데 이 중에서도 저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확장성 그리고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 가장 이제 중점을 두고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확장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어떤 이제 데이터 파일을 이제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에셋을 가지고서는 이게 비주얼적인 옵션들도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추후에 다루게 될 액션 그래프라든지 어떤 이제 상호작용을 한다든지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그림이라든지 어떤 뭐 저희 비주얼 에셋이라든지 그런 걸 넘어서 또 다른 어떤 기능들조차도 이제 USD라고 하는 포맷 안에서 같이 병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맷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이 굉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협업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각자 익숙한 툴이 다르더라도 혹은 이제 버전이 다르더라도 그런 부분에 이제 구애받지 않고 뉴클리어스라고 하는 이제 한 공간 안에만 있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불필요한 제약 없이 편하게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이게 그 엔비디아 이제 웹사이트 가보시면 이제 자동으로 번역이 돼서 이제 기어라고 되는데 아마 컨트리뷰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개발함에 따라서 단순히 이 안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비주얼 에셋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MDL이라고 하는 이제 모든 매테리얼 정보들을 이제 디파인 해주는 어떠한 이제 랭귀지가 되겠고, 그 외에 이제 물리 효과 같은 경우에는 그 피직스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밑에 제가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이따가도 또 피직스에 대해서 또 다루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액체들과 현실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잡는다든지, 땡긴다든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나타나게 해주는, 이제, 가상 환경에서 있어서 물리 엔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썬뿐만 아니라 C로도 이제 저희 뭐, 아까 오늘도 개발도 해볼 거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소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옴니버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뭐 웬만큼 다들 아시겠지만 정리를 해드렸고요.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옴니버스는 오픈 USD와 RTS 렌더링 기술을 기존 소프트웨어 도구와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뮬레이션 워크플로우에 쉽게 통할 수 있게 하는 API, SDK 서비스 플랫폼이다 라고 이제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알겠는데 계속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얘기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 안에 구성 요소가 어떤 식으로 되는가 그리고 옴니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스택인데요. 이제 구조를 제가 되게 여러 방법으로 이제 좀 구분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옴니버스를 이제 가능하게 하는 이제 물리 시설이 있겠죠. 이제 하드웨어들이 있을 거고 그 위에 저희가 가상화가 필수적이진 않지만 가상화를 통해서 이제 구성을 한 이제 하나의 예시가 될 거고요. 그 위에 이제 가상화 환경 위에 옴니버스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형태로 되는데 중간에 이제 라이센싱이 들어가는 아까 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라이센싱에 대한 소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엔비디아에서는 이제 OVX라고 하는 엔비디아가 여기서는 옴니버스가 분명히 잘 돌아가라고 이제 말하는 어떤 서티파이드 된 이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심 가지는 또 그리고 이따가도 나오게 될 오바스도 이런 OVX 플랫폼을 서비스 형태로 전달을 하고자 하는 이제 궁극의 목표를 가지고서 있는 거고요. 이것을 하나로 이제 묶어서 서비스 형태로 전달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게 오바스가 되는 거고요. 그 오바스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이런 OVX라고 하는 하나의 큰 서티파이드 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PS의 작년 그리고 재작년 1차, 2차 POC 때 제가 구성을 해서 드렸던 이제 시스템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단이랑 이제 GPU 서버를 이제 분리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 중에서 이제 옴니버스는 사실 이 중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종 사용자들이 위에서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형태로 올라가서 이제 앱스토어를 쓰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앱스를 이런 식으로 늘어놓은 이유는 어떤 분이 이제 오토데스크 레빗이 필요하신 분이 있을 거고 언리얼 엔진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이 이렇게 설치하듯이 옴니버스도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들어갈 수 있다. 크리에이트 뷰라고 돼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작년 재작년 재료다 보니까 명칭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사용성은 간편한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협업을 하느냐 이 중간에 들어가게 되는 그 관리단에 있는 뉴클리어스를 통해서 다 얘네들이 병합을 해서 시스템 하나의 큰 시스템과 플랫폼 안에서 협업을 하게 되는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PU 서버든 뭐 관리단이든 얼마든지 늘려도 상관은 없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의
토탈 솔루션이자 언스윗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버가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 이제 엔비디아 GPU는 필수적이고, 저희가 가상화를 하는 환경에서는 가상화를 돕기 위한 소프트웨어, 뭐 vGPU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설치가 들어갈 거고요. 이것에 대한 프로파일이 정의가 되고 나면은 실제 그 각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드라이버들이랑 소통을 해서 그 위에 올라가는 VM이라든지 앱들을 이제 이네이블 하게 되는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까지 빌드한 거를 빌드만 지워주시고 런치 입력하겠습니다. 입력하셨으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선택을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스트리밍을 통해서 설치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아마 지금 앱이 하나밖에 없어서 바로 넘어가셨을지 모르겠는데, 원래 같은 경우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어플리케이션 템플릿이라고 하는 이 하위 항목에 지금은 마이 컴퍼니 킷 파일만 있지만 더 앞으로도 더 많은 거 배포하시게 되면 이 밑에 이게 리스트가 나오겠죠. 사실상 런처 사용해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런처가 그냥 이렇게 옮겨져서 내가 원래 라이브러리에 저장해 놨던 게 여기 옮겨져 왔다. 코드 라인으로 이게 CLI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저희 배포한 거를 런치를 해야겠죠. 이렇게 나오면 중간에 보신 거는 엔비디아 SMI라고 하는 아마 이 시스템 매니지먼트 해주는 이제 인터페이스인데요. 엔비디아 GPU 사용해 보신 분들은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vGPU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옴니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제 검증하는 관계도 중간에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뒤에서 작업이 되면 시간이 좀 지나면 앱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앱 상에서 RTX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RTX 기능까지 레디가 되어 있는 상태면 이런 식으로 앱이 뜨게 됩니다. 앱 개발하기 너무 쉽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들어온 이유는 익스텐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시면 디벨로퍼라고 하는 이제 메뉴가 있는데요. 이런 식의 이제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익스텐션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익스텐션 매니저라고 하는 윈도우인데요. 저희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데서도 이제 어플리케이션 리스트를 받아보잖아요. 쇼핑하듯이 이런 식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애들은 이 토글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도 있고 비활성화를 시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피처 앱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검색어에 골뱅이 피처 하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장 피처가 되는 이제 킷 베이스드 앱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것을 이제 해제해주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이 표출이 되죠. 피처라고 하는 거는 엔비디아가 생각했을 때 USD 컴포저라고 하는 것의 이제 정체성을 살리려면 이것들은 무조건 있어야 돼 라고 이제 엔비디아에서 지정을 해준 이제 익스텐션들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사용자 편의에 따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제가 뭐 아무거나 입력을 해보게 되면 다 옴니겠네요. 저희가 지금 사실 찾아보려고 했던 거는 피직스입니다. 원래 피직스랑 좀 표현이 다릅니다. 이거 엔비디아 자체적으로 이제 정의를 한 물리 엔진들을 이제 통틀어서 이제 엔비디아 내에서 이제 정의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피직스의 뒷부분을 X로만 바꿔주시면 이런 식으로 몇 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제 설치를 해볼 거는 omniphysics.ui 그리고 omnikit property physics인데요. 이것을 왜 설치를 하느냐? 저희가 이 환경 내에서는 사실 이제 지금은 그냥 말 그대로 그래픽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든지 어떤 것들을 해볼 때 시뮬레이션 하는데 중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력이 없어서도 안 될 거고 물리 엔진이 적용이 돼야 될 텐데 여기 스테이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 안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X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 좌표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파일 포맷 타입이 다 다릅니다. 메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여기는 그라운드 땅바닥이 이제 깔려 있는 건데요. 꽉 찬 어떤 그냥 물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보시면 원래는 여기에 있어야 될 피직스라고 하는 물리를 담당하는 어떤 레이어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추가를 해주려면 create 요 physics 해서 physics 씬을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마 요게 다들 없으실 거예요. 그쵸?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게 필요하진 않겠죠. 뭐 어차피 저희는 이렇게 구성만 하면 되는데 굳이 물리 엔진이 들어가봤자 걸리적거리기만 할 뿐이니까 물리 엔진을 초월해서 작업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시뮬레이션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까 익스텐션에서 제가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두 가지 중에 omniphysics UI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보실 수 있게 omni.physics.ui 검색을 먼저 해보실게요. omni. 저는 보시다시피 설치도 되어 있고 토글도 되어 있는 상태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안 되어 있을 건데요.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인스톨을 해주시고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enable로 토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 설치되신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윈도우 안에서 이제 피직스를 설치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이제는 이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기존에 없었던 것들이 생겼죠. 이런 식으로 익스텐션 사용하면은 기존에 정형화된 어떤 이제 메뉴 스크립트대로만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떤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고 아까 토글 버튼이 있었잖아요. 그걸 그냥 빼기만 하면은 이런 식으로 기능도 빠지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사용할 기능들만 정렬을 해서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 나열을 할 필요가 없겠고요. 이런 식으로 피직스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이걸 통해서 다양한 걸 해볼 수가 있는데 윈도우 말고 이번 옆에 크리에이트로 가셔서 여기도 이제 피직스가 생겨 있을 거거든요. 제가 피직스 씬이라고 하는 거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환경 내에서 제가 지금 생성한 이건 기본 월드지만 어떠한 물리 법칙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존 월드에 이런 식으로 피직스 씬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죠. 아무거나 아마 이미 만들어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피어 하나 넣어 볼게요. 공이 하나 생겼죠. 왼쪽에 보시는 재생 버튼 같은 게 있죠. 이걸 누르면 여기서 이제 시간이 흐른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가 지정해 놓은 어떤 시뮬레이션이 된다든지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물리 법칙에 따라서 중력과 속도를 받겠죠. 그러면은
이 공이 떨어져야 되죠. 재생 버튼을 눌러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공간 자체는 지금 물리 법칙이 적용이 되어 있으나 우리가 이 공한테는 물리력을 입력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런 것을 입력을 해주려면 옆에 보시는 또 프로퍼티라고 하는 이제 영역들이 있는데 이 공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 값들을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 기하적인 요소도 들어있고요. 트랜스포머는 이제 이 객체의 위치를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비주얼적인 요소들 다 있는데 아무리 봐도 물리적인 그런 어떤 값들을 입력하는 부분은 없죠. 이것도 저희가 넣어줄 겁니다. 아까 제가 2개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옴니버스, 옴니킷, 프로퍼티. 제가 지금 프로퍼티를 보고 있잖아요. 이 안에 피직스를 넣어주는 익스텐션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까지만 입력해도 프로퍼티에 추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이것저것 나오죠. 잠깐 지나갔지만 지오메트리 있죠. 얘가 없어지면은 아까 전에 보셨던 프로퍼티 내에 이제 지오메트리 요소가 없어질 거고요. 저희가 필요한 거는 피직스니까 이거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설치 후에 이네이블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 프로퍼티에 원하는 것을 요소를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는 이 프로퍼티 화면에 add 눌러보시면요. 원래는 여기 add 누르셔도 이 피직스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시면은 이따가 다시 enable 한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아시게 될 거예요. 이제 물리 법칙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 가장 위에는 rigid body with colliders preset 넣어주시고요. 하나 더 mass를 넣어줄 겁니다. 기존에 저희가 넣을 수 없었던 값들이지만 피직스를 입힘으로써 적용이 됐죠. 조금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피직스 탭이 새로 생겼을 겁니다. 콜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것들이 이제 충돌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기면은 발생하는 이제 상호작용에 대한 것을 이제 얘가 할 것이냐를 지정을 하는 건데요. 이 매스 안에 들어와 보시면 이 값이 있는데 원래는 그냥 오토 컴퓨티드라고 그냥 때려버립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거나 한 번 혹은 2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올 건데요.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저는 뭐 1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킬로그램입니다. S 입력하고 아까처럼 이제 재생을 하게 되면 얘가 중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떨어지죠. 원래는 이게 매끄러워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여러 명이 하나의 이제 시스템 안에 이제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더 좀 버벅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아까 전에 제가 콜라이더라고 해서 다른 것들과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외부 압력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또 보기 위해서 뭐 하나 더 띄워볼게요. 어떤 큐브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차라리 얘를 올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진행하면은 당연히 뚫고 들어가겠죠. 왜냐면 이 밑에 있는 네모 박스에 대해서는 제가 분리값을 넣어주지가 않았으니까요.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려면 저희 상호작용을 보고 싶으면 당연히 이 네모난 친구한테도 값을 넣어줘야겠죠. 저희는 지금 현실 세계의 어떤 이제 것들을 가상 환경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부터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분리값을 넣고 싶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디자인하는 분들한테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맨 위에 있는 거랑 매스 두 가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저 똑같이 뭐 1kg 한번 넣어볼게요. 살짝 비스듬히 좀 한번 떨어뜨려 볼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 옴니버스에서 제공하는 물리 엔진에 따라서 상호작용을 한대. 기본 에셋들이고 하다 보니까 기본 도형이고 해서 사실 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런 어떤 이제 옴니버스를 처음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떤 것에 대해서 구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에 있는 것들을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익스텐션이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것만 사용해야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발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원하는 기능들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것이 가능한 기능이다. 그것이 익스텐션이다. 킷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부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상호작용 해보셨나요? 다 이해하셨으면 사실 뭐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냥 되는구나 정도만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장표가 또 나왔거든요. 왜 이걸 가져왔냐면 좌측에 보이는 이제 이런 디지털 에셋들을 만들어주는 크리에이션 툴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설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제가 이거 설치 하나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요즘에 이런 벤더사들이 다 라이센스제로 좀 정책을 바꾸고 있는 거 아시죠? 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는 디자인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툴들에 대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재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제가 그냥 깔아서 보여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져서 제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만 좀 보여드리려고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봤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저희가 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UI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잡은 뒤에 보시면은 VS 코드 다시 나가보시면 우리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되게 많이 써졌습니다. 처음에 설치했을 때 끝나고 이 앱 레디 그리고 RTX 레디까지만 저희가 보고선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뭐가 이것저것 생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거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저희 익스텐션 설치한 거 있죠. 설치하고서는 이네이블 하고 이런 것들이 뒤에서 이런 식으로 셧다운이 되고 스타트업 되고 있다는 상태를 이제 나타내는데요. 이런 식으로 뒤에서 돌아가고 있을 건데 얘네들이 참조하는 파일은 그래서 무엇이냐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이거 진행하고 있는 왼쪽에 저희가 이제 오픈 폴더 해놨기 때문에 편하게 이렇게 익스플로러 보실 수 있죠.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스 들어가시면요. 저희가 만든 앱이나 익스텐션에 대한 어떤 설치 컨피그레이션 토물 파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키 형태로 되어 있네요. 얘를 한번 눌러보시면 저희 오늘 교육 환경 내에 있는 소스 밑에 있는 앱스에 있습니다. 저는 두 개가 있는데요. 아마 하나만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템플릿을 만들었잖아요. 그 템플릿을 만들 때 참조를 하게 되는 이제 자료인데, 이걸 통해서 빌드를 하고 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 다시 이제 실행이 된다든지 할 때 여기와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느냐. 보시면 이 키 파일이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디펜던시들이 있죠. 근데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 항상 익스텐션을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값을 내가 지정을 해주면 된다. 이런 차원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명확하게 이제 보기 위해서 저는 일단 이거 한번 종료를 하고 수정한 다음에 이거는 따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가장 눈에 보일 만한 게 윈도우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린 것 같긴 한데 그 앱을 띄우고 나면은 네모나게 이제 다양한 창들이 뜨게 되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윈도우라고 하는 객체로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뭐를 지워볼 수 있을까요? 차이를 보기 위해서 그냥 시원하게 지워보겠습니다. 또 저장한 다음에 런치를 했었죠. 이렇게 되면 이 USB 컴포저라고 하는 틀 자체는 이미 빌드를 통해서 저희가 구성을 했지만 실제로 불러오는 데 있어서는 저 키 파일을 또 참조를 해서 어떤 것을 불러올 것이냐, 어떤 것을 런치할 것이냐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각자 보고 계시는 화면이랑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이 많이 다르죠. 뷰포트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윈도우들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가장 쉽게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윈도우에 관련된 종속된 이제 옵션들을 다 제외를 했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원래 있어야 될 가장 큰 저희 계속 방금까지 작업을 했던 프로퍼티 지우고 나니까 들어왔을 때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울 수 있다라는 건 다시 넣을 수도 있고 새로운 걸 또 얹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환경을 이제 맞춰 나갈 수 있는 기존보다 조금 더 확장성이 있고 유연성이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런처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배포 형태의 CLI 기반의 환경을 제공을 하게 됐다. 옴니버스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거는 이제 커넥터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데스티네이션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소스에서 아까 계속 앱만 봤는데 앱 말고도 밑에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최초 저희가 템플릿 만들고 할 때 잘 생각해 보시면은 디폴트로 딱딱딱 넘어가긴 했는데 처음에 앱 이름 지정해주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었죠. 그게 뭐냐 이거죠. 그거는 이제 이 익스텐션들을 관리를 해주는 또 다른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 두 번째 이 익스텐션 폴더에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이거는 제 루트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 이제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config 폴더 안에 익스텐션 토물 파일이 있습니다. 얘도 한번 열어볼게요. 아까 보셨던 킷 파일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정보가 들어있고요. 타이틀은 뭐 이러하고 버전은 이러하고 제가 정의한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디펜던시들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 이 외부 앱들이랑 어떻게 연결을 하냐 이겁니다. 제가 앱이 없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아마 뭐 웹잇을 사용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변수 지정을 해주게 되면 또는 언리얼 엔진을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입력을 해주게 되면
저희가 옴니버스단에서는 이 어플리케이션들과 붙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앱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이따가 실습 시간에, 이제 오후 실습 시간에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표출되는지 스크린샷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RTX 렌더링인데요. 광원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결국에는 저희가 이 모든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그래픽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월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작업을 하고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관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멀티 GPU를 통한 렌더링을 지원한다. 렌더링이 더 빨라지겠죠. 뭐 머터리얼들과 라이트 타입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라이트 타입 같은 경우에 이따가 또 이제 실습에서 직접 다뤄보실 거고요. 이런 피처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이하게 이제 카메라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카메라가 있느냐? 어차피 저희가 보고 있는 화면이 있잖아요. 근데 카메라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시점 자체가 이미 이 옴니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카메라인 겁니다. 다시 앱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앱 뷰포트라고 하는 윈도우, 저희가 보고 있는지 그래픽 에셋들 보고 계시는 그 윈도우에 보시면 우측 상단쯤에 퍼스펙티브라고 있을 겁니다. 화면이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우측 상단이 아니네요. 이 중간쯤에 퍼스펙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고 계시는 사용자의 시점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탑을 선택하게 된다 하면은 여기 고정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시점에서 이제 관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프론트, 라이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되는데, 당연히 편리한 건 이제 퍼스펙티브겠지만, 이런 것처럼 이 카메라에 대한 소요는 저희가 이것을 관측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시점을 두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 뷰포트를 늘려서 윈도우 늘린 다음에 여기서 하는 거 내가 항상 안 보고 있더라도 옆에다 띄워놓고 싶어 라고 한다면 뷰포트를 더 추가를 하셔가지고 옆에다가 뭐 그 해당 관점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본 되는 그냥 카메라들이지만, 이런 식으로 카메라도 크리에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보고 있는 이제 화면을 원하는 곳에다가 배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공정 라인에다가 뭐 설치를 해 놓는다든지, 그래서 제가 조작은 하지 않더라도 항상 이것을 보고 있을 수 있게, 말 그대로 현실 세계 CCTV랑 똑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제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카메라 정도만 이런 것도 지원을 하는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RTX를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원래 좀 더 모드가 많았던 것 같은데 좀 정돈이 돼서 좀 간략해진 것 같아요. 저희가 리얼타임 모드라고 하는 피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화면에서 보시면 이곳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좀 내용 이것저것 뭐 많은데요. 다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고 하니까 이 두 가지만 오늘 이제 보려고 합니다. 둘이 차이가 뭐냐? 리얼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그냥 끊김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보기 위한 거고요. 사실상 물리적인 정확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 있어도 이런 걸 매끄럽게 높은 프레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관측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드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DLSS에 대해서는 좀 특히 게임 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요즘에 이제 그래픽은 굉장히 점점 높아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게임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하니까 그래픽을 오히려 GPU로 레버리지를 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이 리얼타임 모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인터랙티브 모드라고 하는 건데, 예전 표현으로 이제 파스 트레이싱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원래 광원을 관측할 때는 카메라로
어떤 광원에서부터 나온 빛이 반사돼서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관측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그 방식이 되는 건데, 파스트레이션은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카메라에서 먼저 빛을 보낸 다음에 빛을 보내게 되면 다시 나한테 광원이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면 기존에는 광원이 쏜 빛을 내가 받아보는 것만 정돈을 했으면 되는데 그냥 카메라 존재만 하면은 알아서 광원이 들어올 것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파스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역으로 빛을 쏴서 얘가 이 각각 물체들에 튕겨서 이 어떤 저기들을 다 많은 곳을 돌고 돌아 결국엔 다시 나한테 돌아오게 될 텐데, 이 말은 연산할 소요가 더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연산할 것이 많다라는 얘기는, 그리고 광원이 많이 반사되면 반사될수록 이 광원은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해서 돌아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물리적으로 정확한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사실 기본 환경이다 보니까 바꾸셔도 뭐 물리적인 게 별로 없잖아요. 기본적이다 보니까 잘 알 수가 없는데 이것도 이따가 한번 다른 환경 들어가서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옴니버스 플랫폼 중에 아마 그 장표에서 가장 첫 번째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뉴클리어스라고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좀 많이 돌아왔는데요. 먼저 이 옴니버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앱들은 다 뉴클리어스와 연동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뉴클리어스는 공용 레퍼지터리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 만들어주신 앱으로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이 옴니버스라고 하는 칸 아래 nucleus.ai.az라고 하는 것이 뭐 이름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들어와 있을 겁니다. 얘를 한번 지워볼게요. 레파지토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커넥션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디태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워주게 되시면 다시 아까 주소대로 nucleus.ai.az 이런 식으로 SQDN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설정하시기에 따라서 IP 값을 넣으셔도 되고요. 이거는 구성하기 나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뉴클리어스 커넥션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붙게 되는데, 사실은 이미 각자 PC에 로그인을 한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센티케이션에 대한 소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메인을 웹 브라우저에서 들어가셔도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디스커넥트 돼 있죠. 편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고요. 옴니버스 드라이브라고 하는 앱도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시게 되면 이 옆에 하나 그냥 붙여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원드라이브랑 비슷하죠. 원드라이브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잖아요.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기본 계정은 옴니버스 1, 2, 3, 4, 5, 6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관리 패널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운동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버전 컨트롤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버전 컨트롤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는데, 1차적으로는 어떤 파일을 같이 이제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의 파일을 봤을 때 얘를 같이 수정해 나가고 같은 곳에서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다 수정 소요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것이 여기 저장했을 때 반영이 되겠죠. 이런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장점이 있는 거고요.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지만 레이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이어 안에서 저희가 어떤 서브 레이어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것의 델타 값을 주긴 주지만
이것이 실제 원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로 작업자들 간의 간섭을 억제하는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한번 임의로 해봤다가 지울 수도 있고, 아니면 임의로 한 게 오히려 괜찮아, 이것을 루트 레이어에다가 저장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의 레이어를 통한 버전 컨트롤이 되게 강력하다, 이것을 이제 뉴클리어스를 통해서 함께 진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많이 잘 알고 있는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죠. 저희 지금 같은 경우에는 로컬에다가, 저희 서버에다가, 가산에 있는 저희 데이터 센터 서버에다가 설치를 한 상태인데, 당연히 원한다면 그리고 더 많은 좀 외부에서 이제 좀 사용을 하게 된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을 위해서 폐쇄망으로 구성을 했지만,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포터빌리티가 다 되어 있다. 연동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완전 생 조작법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제 들어갈 건데요. 이런 것부터 해도 되지만 저는 조금 초반부에는 이 개념적인 부분과 이 조작에 대한, 그러니까 가장 일부 부분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서 같이 어떤 좀 유기적인 이해를 좀 시켜 드리려고 이런 부분보다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아마 본능적으로 좀 어느 정도 조절을 하셨겠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조작이 들어간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객체를 아무거나 만들어 보시고요. 저희 그럼 그냥 아까 웨어하우스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이 안 나오니까 각자 화면 보시면 뉴클리어스 좌측 하단에 연결이 되어 있으시죠? 좌측 하단 뉴클리어스 들어가신 다음에 빨간색 좌물쇠 표시 있는 엔비디아 폴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안에 데모 폴더가 있고요. 좀 내려가 보시면 웨어하우스 폴더가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들어가시면 월드 폴더가 있고요. 그 안에 USD 파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USD 파일 찾으셨으면 더블 클릭하면 아래 버튼 누르셔서 월드 진입하시면 됩니다. 연결은 아마 다 되어 계실 텐데요. 혹시 연결 끊어지신 분들은 이렇게 입력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혹시 끊어지셨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로그인이 기존의 옴니버스로 아직 되어 계신 분들은 로그아웃 하시고 아까 만드셨던 계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여기 연결에 이미 이전 계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로그아웃 하셔서 다시 붙이시면 됩니다. 로그아웃, 로그인 하면 다시 붙으실 수 있죠. 잘 안 되거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여기까지 들어오셨으면 엔비디아에
빨간 자물쇠 있는 폴더 있죠. 엔비디아 데모 안에 있는 웨어하우스 피직스 들어가셔서 월드에 있는 이 데모팩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한번 하셨죠? 더블 클릭하고 오픈 오리지널 파일 하시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까까지는 이제 뭐 조작하시든 뭐 만드시든 하실 때 빈 공간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엔 실제로 뭐 어떤 일종의 이제 창고를 하나 이제 구현을 해놨다 생각을 하고 공장이다 생각을 하셔도 좋고 이 안에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캐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캐싱을 담당하는 그런 앱이 만약에 깔려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로컬에도 이런 부분 담당하는 캐시들을 기록을 남겨서 로딩을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구성이 되어서 로딩이 좀 더 늦는 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되신 분들은 아직 이미 로딩이 다 되신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이제 좀 이따 같이 해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해보시는 거 미리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이 QWERT 영역은 얘는 어떤 객체를 클릭해 보신 다음에 이 버튼들을 누르시면 모드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객체를 하나 이제 눌렀죠. 객체를 눌렀을 때 저희가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은 객체를 단일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어떤 걸 움직이고 싶다든지 프로퍼티를 보고 싶다든지 할 때 마우스로 단순히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 쉐입이 나오게 되죠. 여러 개를 하고 싶다. 여기 있는 박스들 다 하고 싶은데 하시면 이렇게 긁으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이 같은 큰 저기로 묶여 있어서 나오는 것 같고요. 작게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박스들 이런 식으로 다중으로 선택하실 수 있게 되고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꾹 누른 상태에서 W를 누르면 앞으로 가고요. 방향키가 왼쪽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W, 뒤로 갈 땐 S, 좌측으로는 A, 우측으로는 D 누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움직이는 중에도 시선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마우스 우클릭을 계속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움직이듯이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도 있겠죠. 다시 원래 자리로 와서 마우스 우클릭을 꾹 하고 있는 상태로 마우스 휠을 하면 카메라 속도 조절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죠. 사람 속도보다는. 여기서 좀 늦춰주시면 좀 여유롭게 더 늦추시면 천천히 이동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 해보셨을까요?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 부분인데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객체를 선택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이제 툴바 플레인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Q, W, E, R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요 기능들이 바뀌는 건데요. 지금은 활성화되어 있는 게 이 무브인 W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객체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상자가 빠져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얘네를 이런 식으로 옮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상자를 아예 빼냈죠, 이렇게.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이게 방해가 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화살표가. 그러면 Q,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Q를 누르셔도 되는데 Q를 누르시면 이게 없어집니다. 단순히
난 다른 객체를 선택하고 싶어 라고 할 때 누르시는 버튼입니다. 물론 다른 게 활성화되어 있을 때도 객체 선택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음은 2. 상자를 이제 돌리고 싶다 하실 때, 그래서 하나 빼서, 플래트가 나왔네. 얘만 이제 따로 이제 빼놓고 보면, 얘를 돌려보고 싶다. 그런 식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어떤 객체에 대한 조절을 하고서는 조정을 할 때, 이거에 이제 방법에 대한 이제 기능을 이제 나열을 해 놓은 겁니다. 한 화면에 이제 뭐 움직이는 화살표며 돌리는 화살표며 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번잡함을 줄이기 위해 왼쪽에 이제 정리를 해 두었고, 또 버튼으로 쉽게 누를 수 있게끔 QWER 누르시면 쉽게 가능합니다. 마지막 스케일은 상자를 늘려볼 수도 있는 거죠. 현실 세계에선 불가능한 이런 조작도 가능하게 됩니다. 가장 기초 조작이었고요. 막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 이렇게 하게 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어차피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나중에 개발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작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아까 전에 봤던 화면이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안에는 단순한 좌표계까지도 표현이 되고 그 외에도 물리 엔진, 피직스인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상자나 플로어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더라도 다 여기서 이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게이트가 어딘지 알고 싶다. 이 상태에서 F 버튼 누르시면 그 위치로 이제 날아갑니다. 보이는 상태가 되죠. 이게 뭔지 저 궁금했는데 이게 출입하는 이제 문이네요. 이런 것도 다 어디 있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측에 있는 요소들이 다 뭔지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1번은 서치라고 써져 있기도 하고 검색창처럼 생겼죠. 여기다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입력을 해서 찾을 수 있겠죠. 아까 게이트 봤었는데 게이트가 어디 있었지? 싶으시면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C게이트였죠. 아까 그 게이트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번은 이제 왼쪽에 있는 이제 네임, 말 그대로 이 객체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선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지 나타내고 있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 되게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박스를 보고 있는데 이 뒤편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런데 얘를 굳이 치우고 싶지는 않을 때 내가 여기서 요걸 이제 시인성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공간에 존재는 하는데 이 메타데이터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보이지만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상황과 이거를 해치지 않고 이 뒤편에 뭐가 있지? 다른 상자가 있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리 엔진이 있을 수도 있고, 좌표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메쉬. 아까 저희 메쉬를 통해서 콜리전 같은 것도 실험을 해봤죠. 그러한 이제 타입을 나타내는 거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필터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원하시는 거 있으면은 찾아보실 수 있겠죠. 우측에는 여기가 이 스테이지의 설정 값들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하나하나 다 다뤄보진 않겠지만 이런 기능들이 있다.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윈도우가 많잖아요. 이 밑에도 이제 윈도우가 있는데요. 저희 보시면은 environment라고 되어 있는 이 탭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탭들이 되게 많은데 각각 뭔지가 이제 또 궁금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확장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 공간을 나타내는 환경을 말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이, 그러니까 일종의 창고를 나타낸 거지만, 만약에 뭐 창고가 아니라 뭐 천장이 뚫려 있는 형태라든지, 뭐 바깥 날씨가 중요한 형태라든지 했을 때 이 바깥 공간에 이제 어떤 구성을 하게 되면 이런 날씨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고쳐야 될 소요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안에서 밤에는 여기가 어떻게 보일까? 이 광원에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여기 창고도 위에 창이 나 있죠. 또 저기는 직사광선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빛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볼까? 하려면 할 수도 있겠고요. 그 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을 나타낸 건데 태양이 이제 위치에 따라서 다를 텐데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도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옵션으로 위도나 경도 같은 것도 다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장하는 프리셋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로스앤젤레스에 있으면은 빛이 어떻게 될까? 확인을 해보실 수 있죠. 로케이션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태양 각도를 그냥 조절을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우측에는 이제 메테리얼이라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USD의 이제 기업 컨트리뷰츠라고 되어 있던 그 영역에서 나왔던 건데 MDL이라고 이 메테리얼들을 이제 디파인 해주는 랭귀지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들의 이제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임의로 공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그냥 이 질감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원하던 게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입혀주시게 되면 이게 프로퍼티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지금은 그냥 기본값으로 되어 있겠죠.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것에 대한 질감이나 색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에셋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만약에 또 특정한 이제 원하시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디자이너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고 실제와 가깝게 바꿔보실 수 있겠죠. 다음은 아까 전에 제가 커넥터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실제 왼쪽은 이제 레빗이라고 하는 오토데스크의 이제 빌딩 툴입니다. PLM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뭐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빌딩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제 에셋들과 이제 안에 들어있는 파이프라인들 다 관리해 줄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인데 아마 전자에서도 이걸 통해서 이제 그쵸? 이거 이제 이것을 USB로 이제 바꾸는 과정인데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커넥트를 하는 이제 그 옵션 자체는 익스텐션에서 어떻게 추가를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렸어요. 다만 실제로 저희가 오늘은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캡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직접 변환을 해보시지는 않으셨을 수도 있어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빗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직 샘플 프로젝트인데요. 아까 전처럼 이제 말씀드린 이제 익스텐션을 이제 설치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익스텐션 파일에서 나오는 그 이제 커넥트 파일을 그 저희 어플리케이션 상에서도 그 디렉토리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시게 되면은 원래가 이 화면에서 이렇게 에셋을 불러오고 나서 이런 이제 옵션이 생기게 됩니다. 잘 보시면 원래 저희 아까 전에 윈도우에서 추가시켜 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옴니버스라고 하는 옵션이 마치 애드온처럼 이렇게 딱 위에 얹어져서 생기게 됩니다. 여기랑 이제 세팅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옴니버스에 어떤 형태로 퍼블리시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옵션이 나오고요.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해서 넘길 수 있다. 저희가 디렉토리도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옴니버스가 있으니까 지금 다시 뉴클리어스가 있으니까 로컬호스트에 저장할 필요가 없겠죠. 바로 저희가 뉴클리어스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USD 형태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이것을 이제 실제로 옮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아마 내부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레빗에서는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설계 도면에 가깝잖아요. 이거 실제로 어떤 무슨 진짜 가상 환경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건데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까 렌더링 얘기하면서 라이트 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광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인식을 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라이트 오프를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 반사광 말고는 빛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광원을 여기다가 이렇게 띄워 보시게 되면 멀리 생기네. 그냥 임의로 그냥 창고 안에 넣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 실린더 형태인 거고요. 다른 형태들로는 이런 식으로 빛이 없는 환경에서 디스턴스 라이트는 말 그대로 태양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스피어 형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광원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렌더링 타입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리얼 타임이 있고 인터랙티브가 있는데 다른 점이 저희가 사실 현실 세계가 아니잖아요. 현실 세계였으면 빛을 껐을 때 이미 광원들 다 지나가고선 소멸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볼만하게 유지가 되죠. 그것은 이제 카메라에 들어오는 이제 광원들을 지금 이제 이렇게 잡고 있지만 위치가 바뀌더라도 남아있는 이제 광원 정보가 이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파스트 트레이싱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렌더링 처리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화면을 보기까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자세히 봤을 때 안정을 되찾고 나면 조금 더 물리적으로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봐도 큰 차이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라이트를 끄게 되면 바로 까매지죠. 저는 이것이 아까 전에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광원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대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스트레이싱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을 없애버리면 바로 깜깜해집니다. 왜 그러느냐? 파스트레이싱은 카메라 시점에서 광원을 쏴서 이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의 그런 연산을 거치는 반면 리얼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빛이 존재한데 그 많은 광원들 중에 그냥 카메라에 들어오는 것만 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라이트가 없어지게 되더라도 조금은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지 않지만 이제 이 과정에 있어서 렌더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다른 환경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이걸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저희 웨어하우스 피직스에 들어와 있었죠. MFG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다음 폴더에 USD 파일이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거 보시면서 그냥 이것저것 막 만져보시고 뭐 지워도 되고 새로 만들어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는 창고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종의 뭐 공장 설비 같은 거를 그냥 샘플로 그냥 띄워 놓은 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자동차 만드는 어떤 이제 뭐 환경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시뮬레이션 같은 거 얘기를 했을 때, 뭐 공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도 좋은데, 그럼 내가 원하는 힘을 줄 수는 없는 건가? 그래비티만 있다라고 하면은 좀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 압력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에 따라서 얘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어떤 일련의 이제 과정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저희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이제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옴니 그래프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지게 되는데, 아, 타임라인도 띄워볼 수 있고요. 아까 전에 제가 좀 렉이 좀 걸리더라도 그게 실제로는 버벅이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보이는 것만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문제 없이 가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한 타임라인이고요. 저희가 액션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제 상호작용을 한다든지 외부 압력을 준다든지 어떠한 이제 일련의 이제 과정들을 나타내주는 것이 도식화돼서도 보여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그래프입니다.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두 개 들어가 있네요. 되게 간단한 구조고요. 이것의 좀 더 복잡한 버전은 이따가 아이작심에서 실제로 저희가 로보틱스나 시뮬레이션 이런 거는 아이작심으로 하시는 게 훨씬 강력하거든요. 물론 거기서도 USB 컴포저에서 만든 파일을 거기서도 당연히 열 수가 있겠죠. 역시 옴니버스의 킷 베이스드 앱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 엄청 간단합니다. 얘는 상호작용이랄 건 없고 재생하시게 되면 앞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는 것도 가능하다. 그냥 중력만 가지고 그냥 물건 떨어뜨려 보고 이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라고 그냥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라이브를 한번 해드렸어야 됐는데 지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작법 이제 익히셨을 텐데 여기서 하시죠. 세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공동 작업이 가능하다고 했고 아까 질문하셨던 것 부분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제 공동 작업 진행하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에서 그냥 에셋을 준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에디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빨간 자물쇠 걸려 있는 거고요. 이것을 이제 샘플 프로젝트로 밖으로 한번 내보내 보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해서 프로젝트가 있죠. 여기서 뉴 프로젝트 있는데 그냥 뉴 폴더에다가 오늘 날짜로 해서 폴더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만들 거고요.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해보셔도 되고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외부로 익스포트를 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기존에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 에셋이 아니라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공간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는 저희가 라이브 세션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수정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세션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퍼런스가 들어가야 되네요. 트레이닝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세션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의 USD 파일에서 저희가 같이 라이브로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같은 USD 파일을 공유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이 디렉토리 따라와 보시겠습니다. 프로젝트 안에 있는 제가 오늘 날짜로 유호님 프로님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세션을. 라이브는 여기서 다 같이 한번 모여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다 같이 들어와 보실게요. 플레이그라운드라고 만들었습니다. 들어오셨으면 우측에 보이는 이제 라이브 버튼이 있죠.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는데 조인 세션이 있습니다. 조인 세션 버튼 누르시면요. 같은 공간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아까 각자 본인들이 입력하셨던 그 이제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접속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들어오셨는지. 세션에 10분 다 들어오시면 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만져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변경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또 마구 눌려보시고요. 새로운 거 넣어보셔도 되고 막 옮겨보셔도 되고요. 이런 변경점들을 저희가 다 같이 동시에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이것도 굉장히 좀 큰 장점 중 하나죠. 아까 제가 커넥트에서부터도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같은 USD 파일을 공유한다라는 점에서도 공동 작업이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한 명이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업데이트를 하고 약간 이런 개념으로서의 그냥 공용 레파지토리가 아니라 이렇게 동시에 몇 명이 들어오더라도 몇 건만 대준다면은 다른 분들 작업하시는 게 다 나오죠. 이것저것 움직여보고 계신데 여기부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옴니버스와 뉴클리어스가 보여줄 수 있는 되게 강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객체를 만들더라도 이런 식으로 남들도 같이 보실 수 있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알려드린 그냥 기초 조작법들이라 뭐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지우고 이런 간단한 과정들이지만요. 뭐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놀리지가 생기게 되면 디자이너분들은 같이 이 디자인 에셋들을 보면서 관리도 할 수 있고 새로운 거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디벨로퍼분들은 이런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하니까 나 여기다 뭐 넣어야겠다 하고 코드도 입력을 해보고 이 콘솔 화면도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밑에 윈도우에 콘솔 화면도 있으니까요. 다 오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레이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저희가 하나의 루트 레이어라고 하는 곳에 묶여 있습니다. 혹은 세션 레이어에 묶여 있을 수도 있고요. 루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 자체, 이 월드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하나의 레이어를 말하는 거고요. 이 세션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라이브 세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만약에 변경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는 거죠. 잠깐만 하지 말아 봐봐. 근데 저도 이거 빨리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제가 현재 이 상황에서 서브 레이어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 그러면 저는 새로운 데서 할게요 하고 템포러리 폴더를 만들었다 치고 여기다가 제가 브라이언 테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쳐보겠습니다. 하시게 되면 브라이언 테스트가 이제 생겼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이브 세션이 가지고 있는 이 번개 모양 있죠. 실시간 통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걸 나타내고 위한 이제 심볼릭 이제 아이콘인데 저는 이제 이쪽 세션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연결이 된 건데
아까 그 상태에서 서브 레이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까지 움직이던 것들은 그 반영이 되어 있고 대신에 거기서부터 여기부터 생기는 델타는 이 서브 레이어에서만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분들도 제가 이제 자물쇠가 쳐져가지고 붙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랑 여기서도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좀 분할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변경될 것들은 따로 이제 루트 레이어에 저장되지 않는 혹은 세션 레이어에 저장되지 않는 형태로 여기서 이 상태로 그냥 변경점만 저장을 하시면 제가 간섭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당초 좀 했던 것보다 그 익스텐션 이제 개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일찍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하고 3시에 예정된 실행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옴니버스 안에서 이제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저번 이제 개발자 교육 때 했던 자료를 이제 가져온 건데요.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빌드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이제 그 템플릿에서부터 내가 사용할 앱의 형태를 만드는 그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림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팔레트처럼 이제 템플릿 형태로 이제 베이스는 제공이 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저희가 이제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설치가 된 다음에도 저희가 버전 컨트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확인을 하셨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터미널을 하나 더 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좌측에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소스 앱에 이제 저희가 저장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이 디펜던시가 이제 다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여기 이제 들어갈 항목들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엔비디아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당장은 이제 보이지 않지만 앱 데이터만 들어가셔도 옴니버스에서 생성되고선 진행되는 이제 것들은 대부분 이제 이 앱 데이터에 정보 저장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컬에 OV 폴더 들어가시면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돌리고 있는 이런 이제 환경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익스텐션에 대한 것이죠. 익스텐션에 대한 정보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이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내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은데 이거 외에도 저희가 삼성에서도 깃 접속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요즘에 엔비디아에서 옴니버스 관련한 에셋들을 깃에다가 많이 이제 저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통해서 깃에서 많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님 같은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분들 어떻게 좀 확인을 해보시고 아까 전에 익스텐션들을 익스플로러 해준 것처럼 한번 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번에 직접 저희가 각자 개발한 앱을 하나 더 디플로이를 해볼 거예요. 보시면 제 보이는 화면에서 터미널 보시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말고 우측에 보시면은 더하기 버튼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쉬프트 백코트 누르셔도 됩니다. 터미널을 하나 더 열어보시면 세션을 하나 더 여실 수가 있죠. 저희가 기존에 만든 이 환경과 이 앱과 테스트 앱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것들을 수정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저희가 비교하면서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 더 여셨으면 똑같습니다, 방법은. 템플릿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아까 과정이랑 똑같이 진행을 하시는데 이번에도 어플리케이션인데 다른 걸 만들어 오셔도 돼요, 사실은. 제가 어차피 진행하는 거는 그냥 있는 옵션들을 없애는 형태로 이제 비교를 하려는 거다 보니까 USD 컴포저가 가장 적합하긴 합니다만 궁금하신 분들은 기회 되실 때 마음껏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네임을 컴포저 테스트 만들어 줄게요. 위에는 파일 네임이기 때문에 제가 블랭크를 넣지 않았고요. 밑에는 그냥 디스플레이 네임이기 때문에 블랭크 넣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0.018.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도 구분을 지워줘야겠죠. 이름은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임의로 컴포저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No 하겠습니다. 똑같이 빌드 해주시면 됩니다. 빌드를 하는 동안 살펴보시면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것들이 다 사실은 이 뒷단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윈도우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위젯 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 들어있고 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도 볼 수 있고요. 아까 프로퍼티도 제가 아까 날려버렸었죠. 그러면 당연히 킷에서 윈도우라고 하는 이제 페런트로 이제 묶여져 있는 건데요. 이 스테이지를 지우게 되면 이 스테이지가 날아가게 될 거고, 아까도 이제 그룹장님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이게 단순히 무조건 여기 묶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다 결국에는 윈도우인데 그냥 이 안에 그냥 종속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외부 이렇게 놔도 되고요. 이 안에 다시 합쳐도 되고요. 여기다가 붙일 수도 있고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레이어가 뭐 필요 없다든지 프로퍼티에서 너무 많은 양이 있다든지 라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아까 피직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안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디자이너들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듯이 그럼 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저희가 없애볼 수 있을 만한 게 이거 두 개를 만약에 없애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죠. 빌드가 끝났으니까 이것도 런치를 해보겠습니다. 빌드 끝나신 분들은 밑에 세션이 다르기 때문에 밑에서 진행하시면 바로 띄우실 수 있습니다. 해주시게 되면 아까 저처럼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지금 배포를 하셨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테스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빌드 안 되신 분들 계실까요? 빌드 다 되셨으면 이런 식으로 런치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테스트 환경은 저희가 기본이랑 똑같이 배포를 했기 때문에 이 환경을 그대로 답습을 하겠죠. 이 상황을 이제 기억을 하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특정 항목들을 없앴을 때 다시 원래 터미널로 돌아가서 없애고 컨트롤 S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없앴지만 이 중에서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없애보셔도 됩니다. 보시면은 아까 전에 보셨던 뭐 메뉴 바라든지 뷰포트 안에 있었던 툴바들 있죠. 그것들이 이제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궁금한 거 그냥 몇 개 지우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요. 수정은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소스, 앱스 안에 들어있는 킷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사실 여기서 뭐가 어디에 대응되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 같지는 않고요. 단순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이런 조작과 또 이제 뒤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코드가 돌아가고 있는지라든지 어떻게 컨피그를 넣어주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념적인 이해가 잘 없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뭘 실습 차원에서 이제 진행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아까 전에 익스텐션을 더 이제 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안에 제공되어 있는 이제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피처 코어 앱들도 있을 것이고 샘플 앱도 있고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뭐 이제 엔드 오브 라이프인 아이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새로 이제 배포를 하는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코드 단위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한 빌드한 파일들에 있어서 이 익스텐션들을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이곳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구조가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소스의 이제 내용들이 이제 내가 생성한 것들이 저장이 되고 컨피그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저희가 빌드한 것들 기반이 되는 게 이 안에서 구성이 됩니다. 왼쪽 이제 플레인을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언더바 빌드 들어가셔서 윈도우즈 들어가신 다음에 릴리즈까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있는 키트라고 하는 폴더 내에 아까 전에까지도 저희도 이제 키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빌드도 하고 진행을 했었잖아요. 이 안에 있는 이 파일들을 통해서 이제 배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제 저장은 여기 EXT가 이제 익스텐션을 줄인 거겠죠. 이쪽에다 이제 저희가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아느냐? 보시면 익스텐션 매니저 안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이게 클릭했을 때 이렇게 많은 게 나오긴 하는데 이거 말고도 이 설정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세팅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익스텐션을 서치하는 파스들이 어떤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이 키드 템플릿 안에 있는 빌드 여기를 이제 참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인 이 익스텐션 폴더 안에 저희가 만들어서 넣어보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말고도 만약에 알아보고 싶으신 게 있다든지 이 소스 코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으시면은 이곳 찾아 들어오셔가지고 익스텐션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은 다른 추가적인 거 개발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